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에서 레미제라블 개막식 참석 중에 기자들과 대화를 했는데 시장이 좀 걱정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2주 안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1, 2주 안에 각국의 무역 사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한다라는 기사도 올라왔고요. 이제 7월 9일이 점점 다와가고 있죠. 4월 2일 해방의 날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난 뒤로부터 90일 지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마감일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냥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던 말던 상관없는 거를 당신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이행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타코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역 관련해서 협박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그냥 사는 트레이딩 전략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협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전제로 중국과의 거래가 성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진핑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 관세 중 총 55%가 부과될 것인데 오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은 인터뷰 도중에 내려갈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55% 관세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 중에서 협상의 일부만 얘기했지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의문을 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였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오늘 CPI 발표가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금리를 1%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자주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의 관계, 진전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월요일 밤에 통화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이런 게시물을 올리죠. 대통령에 대해 올린 일부 게시물 관련해서 후회한다. 지난주에 내가 지나쳤다라고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유감 표명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양자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었는데 젠슨 황이 파리에서 개최되는 비바테크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의 전환점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S&P를 보면 아침에는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CPI 지표도 잘 나오고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었는데 오후쯤 돼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고점에서 0.7%나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CPI 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무역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측에서 서명하지도 않았고 협상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좀 빠진 느낌이라서 시장이 막 그렇게 환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원인이 중동 긴장 고조에 일부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핵 프로그램을 이유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고 군인 가족들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도록 허가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건들락,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헤지펀드 운영자가 미국 부채에 대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크레딧 시장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인 1999년, 위기의 직전인 2006년과 2007년의 환경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도 미국 경제가 곧 악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만약에 내가 헤지펀드 운영자라면 신용을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크레딧 시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인 5월 19일 기사인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인플레이션과 신용 스프레드부터 지정학까지 모든 것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CPI가 잘 나오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후반에 떨어진 이유가 중동 긴장 고조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떨어졌고 건들락이 미국 부채에 대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하방으로 이끈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료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제 루트닉 상무장관이 회담 정말 잘 진행됐다. Really, really well 이라고 얘기했는 거와는 좀 반대로 회담이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풍겼습니다. 자, 이제 7월 9일 상호 관세 유예의 마지막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 2주 안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 끝나고 애프터장에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타코 트레이드 이번에도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유예를 하거나 이제 협상을 또 보기 시작하면 또 시장이 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본다면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약간의 매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515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515 뚫리게 된다면 500까지 또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QQ 차트는 515가 지지선이고요.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신고가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테슬라 차트는 오늘 좀 떨어졌죠. 적당히 떨어졌습니다. 정말 적당히 떨어졌습니다. 딱 327.5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311불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찍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간다면 또 277까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6월 22일에 로보택시를 내놓겠다. 얘기를 했는 것만큼 다다음 주가 이제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여부가 이 테슬라 주가를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펠란티어는 오늘 신고가를 찍었었죠. 136불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15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정이 온다면 133불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 뚫리면 또 하방 추세가 크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120불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3불 이번 주에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오늘 젠슨 황이 양자에 대해서 언급해서 좀 올랐었죠. 하지만 장마감 직전에 S&P랑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서 보합 마감했고요. 결국 보합 마감했고요. 39.3에서 지지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뚫리면 35.6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상방 추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35.64 여기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45.5까지 가는 방향이죠. 자, 속슬은 오늘 22.5 여기 정선에서 딱 멈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장 시작하고는 좀 오르고 있었는데 CPI가 잘 나와가지고 그런데 장마감 직전에 떨어지면서 음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로 봤을 때는 20.8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 뚫리게 된다면 18.5까지 또 지지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25.4까지 계속 상방 추세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프터장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트레이딩 또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